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стретит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в конце апреля, и произойдет это 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сайт Кремля.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자력갱생을 외쳤던 김정은 위원장이 산소호흡기를 달기 위해 러시아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자, 사진은 단 한 장뿐이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먼저 짚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SNS, 주한미군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랐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택기지에서 캠프 험프리에서 미군 사드 배치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성주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드 발사대가요, 평택으로 옮겨져서 평택에서 모이탄으로 발사대, 그 모이탄을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그 훈련을 했다고, 지난주에 했다고 지금 그 주한미군 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사드가 원래 성주에 있던 건데 지금 캠프 험프리, 그러니까 평택으로 옮겨왔다고요? 옮겨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서 네. 그 연습용 비활성탄이 네. 평택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비활성탄이 그러니까 사격 통제 장치가 네. 작동을 해서 그 신호를 받을 수가 있으나 네. 발사 버튼을 눌러도 나가지 않는 탄. 모이탄두를 말씀하시는군요. 모이탄입니다. 그래서 네. 비활성 탄두가 이제 평택에 있었기 때문에 네. 요번에 평택에 미국 본토에서 진짜 미사일을 갖다 놓고도 어디서 통제할 수 있냐면은 성주에서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가 바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택에 갖다 놔도 평택에서 바로 미사일이 발사돼서 통합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네. 연습을 한 건데 통상 보면은 미사일을 많이 쏘게 되면은 새로 재장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바로 재장전에 있습니다. 자, 사드가 경북 상주에 배치될 당시 북한, 중국, 러시아는 아주 크게 반발을 했었죠. 철저하게 방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명분이다. 중국, 러시아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감시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폈었죠. 사드 배치 강행은 미 행정부의 군국주의적 행보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면서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드를 왜 남조선에 강행 배치하려 하는지. 자, 문제는요. 왜 이 사드 배치 훈련을 지금 이 시점에 하느냐. 이게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라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될 텐데 또 주한미군 SNS에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의미가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군부대를 방문했죠. 그랬죠. 그다음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훈련을 현지 지도했죠. 네. 이거는 국제 규범이나 대북제재 위반이 안 돼요. 네. 평상시의 군 행보지만 그걸 안 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저강도, 하노이의 중저강도 대미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사드 레이더가 만일에 평택에 갔다 그러면은 뒤집어졌겠죠. 중국이나 네. 러시아가. 왜냐하면 그렇죠. 그만큼 전진 배치돼서 중국, 러시아를 다 들여다보니까. 근데 이건 레이더는 그대로 상주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발사체만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것도 훈련용으로. 네.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선은 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발사 시험을 참관했었다라고 막 자랑을 하니까 미국도 똑같이 우리는 그러면 사드 발사 훈련을 한다라면서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맞불 작전이 되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던 이 한미 훈련 가운데 하나이죠. 맥스 썬더 훈련이 진짜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맥스 썬더 훈련은요,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꺼리던 훈련 가운데 하나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 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이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연례 훈련이고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의 하는 얘기고 북한으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F-22 전폭기가 8대나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고 하면은 북한은 놀랍니다. 방어라고 그러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 그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 무슨 방어 훈련이라고 다 저쪽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꺼려하던 맥스 썬더 훈련. 자, 결국 이게 취소가 되고 그냥 이게 취소된 겁니까? 다른 훈련이 뭐 대체된 건 없습니까? 다른 훈련을 뭐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죠?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규모나 그 실적 내용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맥스 선도 훈련을 하면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뿐만 아니라 B-52 전폭기까지 동원돼 가지고 네. 북한에 대한 그 레이더 기지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그 공군기를 격추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거든요. 네. 규모 자체도 100여 대가 동원돼서 훈련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종합 훈련으로 이렇게 격화되게 되면은 네.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오지 않습니다. 아하. 오지 않고 이 소규모 훈련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되고 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해 연말에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김정은이 굉장히 싫어하는 훈련이었는데 그거 유예됐고요. 그리고 또 맥스 썬더까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만세 부를 일이죠. 그렇죠. 뭐 지금 북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치게 건설판을 많이 벌렸는데 네. 결국 건설 벌려놓고도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은 군인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북한군의 전략상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러다 식량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그 극한점을 넘냐 마냐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민수 물자로 지금 다 돌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했는데 이렇게 우리 군사 훈련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이 대규모 훈련이 취소가 되면 북한은 그만큼 여유 군사 인력이 생길 테고 민수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숨고르기가 된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로 갔죠. 그러면서 왜 시진핑 주석이 뒤로 밀린 것일까?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근황을 궁금해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게 그런데 이상 징후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관함식에 등장한 모습인데 다리를 조심조심 차분차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지금 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대규모 해상 열병식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리를 저는 모습을 이렇게 자주 노출했습니다.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 심각하게 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네. 3월 8일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럴 때도 유럽 순방에서도 다리를 조금씩 저는 모습을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방문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근육 염좌를 앓고 있는 거냐 혹은 뭐 통풍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국에서 기밀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뭔가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시진핑 주석의 그 나이는 66세 정도 되고. 네.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집권을 한 동시에 앞으로 영원히 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서방 국가에서는 이 후계 구도를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거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네요. 네, 그렇죠. 일단 시진핑 주석도 장기간 좀 집권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모멘트에서는 역시 뭐 중국도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진핑의 건강에 관한 거는 북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죠. 후계 구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좀 너무 이른 얘기 아닌가요? 아니 후계 구도는 당연히 5년이 끝나고 네. 집권 2기가 되면은 네. 이게 되면 그때 벌써 노동당에서 누가 후계자다라고 거의 그래요? 공산당에서 이렇게 지명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네.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자기가 정심 집권할 수 있는 식으로 주석제를 거의 뭐 영구히 수 있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현재 후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빅 주석이 건강 이상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올해 안에 모든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이 다 북한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이 아니라 6월 달까지 다 중국에서 일하는 외화 일꾼들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북한으로 봐서는 되게 아찔한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중국에 나와서 네. 어느 정도 벌어들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오히려 빨리빨리 들어가는 게 낫지 자꾸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개별적으로.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자꾸 해외 노동자를 내보내가 지금 북한 식당들이 중국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문 닫고 경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놀려놔야 네. 그것도 문제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중국도 그냥 장사도 안 되는 그냥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이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기본은 아마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대북제재 의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역 전쟁과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첩보로는 지금도 노동자들이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올 돈이 붕하니까. 예, 올 연말까지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정설이고 그게 이제 대북 제재 아니지만 네. 편법이 있거든요. 관광 비자, 그다음에 학생 비자 이런 걸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잠시라도 나가서 돈을 그럼요. 그 사이에 또 벌어와라. 뭐 예. 이런 식이겠군요. 실제로 북한 당국이 그걸 허용을 하고 있고 노동자들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지금 6월까지 만일에 교육 필요한 지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네. 북한에는 상당한 타격이고 아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하고 혹시 가까이 지내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근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가지고 둘이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중국이 정말로 금년 연말까지 노동자들이 귀환해야 되는데 6개월 땡겨 들어오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네. 우리가 뭐라고 이제 우리가 톱톤에서 우리가 보도를 했습니까? 도강증을 가지고 네. 2개월 단위로 해서라도 계속해서 사람을 좀 받아줘서 네. 우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노동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현재 기존에 있는 인력까지 전부 다 철수시킨다면 네. 그런 걸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시진핑 주석의 아픈 다리도 다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먼저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을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러시아, 이른바 갑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대선 스캔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새로운 길은 그럼 뭐냐? 지금 미국이 북미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니까 완전히 1대1로 하는 바람에 북한을 압박해 들어오는데 이러려면은 차라리 중국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자기네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특히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을 계속 설득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있는 나라들과 같이 대응을 하겠다. 외교적으로 조금 판을 키우겠다 하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는 퇴짜를 맞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대선 스캔들에 휩싸였던 그 푸틴을 찾아가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모두에 산소호흡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산소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이유를 한 거죠. 식량이나 주고받을 게- 원유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을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러시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국빈 방문이고 네. 그럼 아주 화려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잠깐 푸틴 대통령이 중국 가는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얼굴 보고 네. 두세 시간 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떠나요. 네. 몇 시간 보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남아가지고 순방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림이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한 방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야 되는데 네. 중국은 벌써 가면 5번째 아닙니까? 체면이 안 서죠. 아. 그다음에 시 주석은 무역 분쟁 때문에 평양에 못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남는 카드가 러시아인데 네. 사실 러시아하고 북한이 서로 주고받을 게 거의 없어요. 어허. 예를 들어서 경제 협력을 한다?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죠. 네. 비자 연장해 준다? 그것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군사적인 지원을 하냐? 이거는 끝난 네.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푸틴 대통령과 지금 사면 초과에 빠진 김정은 위원장이 어허. 일종의 탈출구로서 대미학교 탈출구로서 일종의 쇼케이스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주고받을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물론 지금은 제재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꽉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북한은 또 잠재성이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예측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Which truly would transform ev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ident has gone even further to begin laying out a vision for what he believes is a very bright economic future for North Korea as well, with its rich natural resources, its relatively undeveloped economy, and its critical location at a crossroads of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The economic potential the president describes is enormous, and this is the vision that we're trying to inculcate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with, that the faster they move, the faster we get to this brighter future. The United States, I cannot be more emphatic, the United States has chosen to take this course. The president has created the space and the momentum for diplomacy. 자, 비건 대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미국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미래의 발전 가능성 미국이 지적했는데 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묻으면 네. 한국과 일본을 시장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이 일본으로부터 하는 그 물류가 네. 우리 한반도를 통과해가지고 네. 북한 지역을 통과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은 킬로미터당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긴 10,000km나 가지고 있는 열차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장 덕보는 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 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너희들 빨리 비핵화해라. 네. 비핵화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지정학적 이유를 활용할 테니까 네. 아무튼 미국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때문에 뭔가 교류할 경제적인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비핵화를 다 할 경우에 핵폐기를 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또 미래 경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네, 북한의 어떤 비핵화 문제가 초창기에 시작됐을 때는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양자 간 회담을 하다가 미국 쪽에서 오히려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경제적인 제안을 했죠. 육자 회담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미국 간의 대화에서 이것이 만약 육자 회담이라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북한 쪽에서 어떤 협상에서의 불리함을 느끼고 육자 회담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방향성을 한번 모색해 보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에 어느 정도 지금도 정제유를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런 정제유라든지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라든지 이런 비록 유엔 대북 제재가 있지만 결국 러시아는 어떤 미국에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아하. 어떻게든 이 제재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좀 숨통을 틔우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 기차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는데 중간에 이 핫산을 들렸어요. 핫산이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진 핫산 프로젝트죠. 그렇죠. 이제 나진항이라고 하는 출구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네. 또 북한은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TSR 시베리아 철도 연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나진하고 핫산을 연결한 54km 철도 구간을 개보수를 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철도를 타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핫산에 내렸다는 건 결국 북러 간의 경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일주일 굶은 사람한테 가서 내년에 좋아질 거야? 이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당장 뭐가 먹을 게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비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북한이 이렇게 솔깃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급한 불을 꺼줘야 되는데 네. 지금 먼 미래를 보기에는 사실은 북한 사정이 너무 다급하죠. 아하.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과연 북한의
북한이 원하는 것을 퍼주기만 할까요? 북러 정상회담은 이 두 나라의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성사가 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Washington doesn't see Moscow as equal partner, and maybe just some not only allies but just the negotiators like North Korea. It's an attempt of Russia, maybe just to prove that we are also in the game. 그런데 이러한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요구할 것이 예측되는 게 있습니다. 육자회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육자회담으로 언급할 것 같다. 아니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우리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하나 둘씩 숟가락 얹기에 다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중국이 강력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숟가락을 얹었는데 이제 러시아도 또 육자회담을 언급하면서 끼어들 것이다. 지금 그림은요. 다자와 양자에서 양자입니다. 네. 북미 양자회담으로,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성과가 없으니까 북미 양자회담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중국이 개입하려고 하면서 4자회담 트랙으로 또 커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육자회담입니다. 네. 일본도. 그런데 문제는 육자회담으로 가버리면 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회담 시간이 더 길어져요. 공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다급한데 네.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김정은 사이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환희까지 원하지 않죠. 네.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이 필요하고 자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말은 하겠죠. 생색을 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걸로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은 김정은 위원장도 없을 겁니다. 아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네. 김정일 시기에도 이게 러시아 방문한 것이 2000년도거든요. 네. 2000년도에 푸틴이 오고 2001년도에 답방으로 해서 갔습니다. 네. 이 시기가 북한에서는 일종의 경제 조치라고 해서 뭔가 이게 패턴을 바꿨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패턴을 바꿨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똑같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순이 들리지 않았을까. 네. 먼저 미국하고 양자가 아니라 그 전에 뭔가 다른 스탠스를 펴놓고 네.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 저는 네. 북한 문제 할 때 러시아 관계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적인 신뢰가 북한 평양에 있는 뭐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해서 현재 김일성, 김정일 시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리를 옛날부터 러시아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할 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번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네. 만약에 육자회담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싫죠. 북한, 중국, 러시아 한 편인데 한국도 잘못하면 북한 편을 들 수가 있어요. 그거 좀 하겠습니까? 지나친 말씀이시고 이제 아니, 들 수가 있습니다. 예, 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 그렇게 되면은 4대인데 일본은 하면 미국 편을 들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육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그럴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거니까 어쨌든 뭐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확인해주고 있죠.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다음 순서로 또 선거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합니다.